삼성전자 목표가 67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이 숫자 그냥 막연한 힘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추격자로 보는 게 아니라 HBM 소울에서 다시 판을 볼 수 있는 회사로 재평가받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67만 원 목표가가 과한 숫자인지 아니면 HBM4 반전과 실적 삼성전자는 이번 주 정말 극단적인 장을 지나왔습니다. 폭락장 이후 시장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하이닉스에 밀린 쪽으로 끝날까? 아니면 HBM4와 공급 계약, 실적 전망 상향을 타고 다시 한국 반도체 대장주 품을 되찾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맞춰 목표가 상향 뉴스가 붙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59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궁원사에서도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의 상단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67만 원, 이 수만 들으면 너무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미 많이 올랐고 최근 변동성도 너무 컸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상향의 근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목표가 상향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으니 다시 간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2분기 전망 개선, 성과급 충당금, 부담 완화, 장기 공급 계약 기대, 범용 미 가격 강세, HBM 소어 출하 확대, 그리고 2026년 이후 ROE 재평가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단순한 기대감이면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추정치가 올라가고 HBM4라는 구적 반전이 붙고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적 안정성 높이면 시장은 주가 상단을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아직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돌아 안 왔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강하게 반등한 날에도 외국인은 여전히 큰 규모로 팝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외국인은 아직 매도 쪽에 있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닙니다. 외국인 매도가 남아있으면 삼성전자는 반등 이후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 큰 반등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는 외국인이 다시 때 주가의 힘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만든 반등이 1차 반등이라면 외국인이 돌아오는 순간은 2차 상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진짜 폭발력은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에 민감한 종목입니다. 이건 너무 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 종목이고 글로벌 투자들이 한국 시장을 볼 때 가장 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한국 반도체를 다시 사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가장 먼저 관심권에 들어옵니다. 특히 지금은 AI 장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TSMC, 브로드컴,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글로벌 자금은 계속 AI 반도체 안에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단기 과열 때문에 외국이 잠시 차익 실현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메모리 업황이 살아있고 마이크론 실적이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의 HBM4 실적 전망이 이어지면 외국인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때 삼성전자의 단순 반등이 아니라 다시 40만 전자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폭락장에서 가장 크게 갈린 건 투자자의 심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2% 넘게 빠질 때 많은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반도체 고점이다. 삼성전자도 무너진다. 하이닉스에 밀렸고 HBM도 늦어. 이제 삼성전자는 힘들다는 말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삼성전자는 급등했습니다. 이게 시장이다. 특히 지금 같은 AI 주도자에서는 하락도 과격하고 반등도 과격합니다. 한번 흔들릴 공포에 전부 던지면 바로 다음 반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삼성전자 폭락이 주주들에게 하나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예전처럼 천천히 빠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장세 안에 들어온 이 삼성전자도 훨씬 빠르고 거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을 버틴 사람만 다음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2클러스터 논의에서
전공정과 후공정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지방 투자는 후공정 중심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후공정은 상대적으로 투자 부담이 낮고 전력과 용수 부담도 전공정보다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공정과 후공정을 함께 보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건 반도체 수요가 단순히 조립과 패키징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생산 전체를 더 키워야 하는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전공정은 핵심입니다. 웨이퍼를 투입하고 D램과 낸드, 차세대 메모리를 만들고 이걸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연결해야 AI 반도체 시대의 공급망이 완성됩니다. 특히 HBM은 메모리 공정과 패키징이 동시에 중요합니다. J-클러스터가 전공정과 후공정을 같이 담는 방향으로 간다면 삼성전자에게는 단순 공장 증설이 아니라 AI 메모리 공급망 전체를 키우는 전략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삼성전자 중장기 주가에 매우 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 왜 돌아올 수 있느냐입니다. 왜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만 보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외국인은 실적과 업황,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을 봅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자금을 들어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메모리 업황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둘, 삼성전자 자체 실적 전망이 올라가야 합니다. 셋째, HBM4에서 신뢰 회복 가능성이 보여야 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하나씩 붙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 흐름은 강합니다. D램과 기업용 SSD 수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과 실적 전망 개선도 나왔습니다. HBM 출하 확대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은 팔고 있지만 이 재료들이 계속 확인되면 외국인은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줄였던 것 아닌가, 다시 담아야 자사주 매입 비대도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을 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는 하방 방어 심리가 생깁니다. 특히 폭락 이후에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자기 주가를 보고 있느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준비한다는 회사가 현재 주가를 방어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기관과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형주는 실적만으로 오르입니다. 주주 환원, 자본 정책, 수급 안정성까지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기대를 시의 계획으로 구체화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다시 담을 명분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저는 이 재료가 단기 반등을 넘어 삼성전자 주가에 하방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목표가 상향도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6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국내 증권에서도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입니다. 당장 급을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그 자, 왜 목표가를 올렸느냐입니다. 실적 전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과급 충당금 부담이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기대가 있습니다. HBM4 출하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이 붙으면 외국인도 다시 삼성전자를 봅니다. 투자자들은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도 HBM4 반전과 실적 재평가가 보이면 적으로 덜 오른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HBM4는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의 핵심 변수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주가의 분명한 할인 요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하이닉스 선호했던 이유도 HBM 프리미엄이 훨씬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BM4로 넘어가면 판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 로이, 고객 맞춤형 설계, 패키징, 수율 안정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숙제와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숙제는 고객 인증과 야산 신뢰 회복입니다. 기회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을 모두 가진 넓은 사업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면 외국인 프레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은 종목에서 다시 들어오는 종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이 바뀌는 순간 이번 폭락과 반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도주는 한번 크게 빠졌다고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산업에 큰 흐름이 살아있는 강한 하락이 나와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락의 이유입니다. 실적이 무너져서 빠졌는지, 산업에서 빠졌는지, 아니면 수급과 차익 실현 때문이었는지,
이번 삼성전자 폭락은 저는 세 번째에 가깝다고 봅니다. 수급과 차익 실현, 레버리지 청산이 만든 급락이. 그러면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펀더멘털 무너진 종목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으로 빠진 주도주는 다시 수급이 붙을 때 기회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기회에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끝났다. 반도체 고점이다. 삼성전자도 무너진다. 하이닉스에 밀려 HBM도 늦었고 이제 삼성전자는 힘들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HBM사에서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반전은 단순히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AI 고객들은 한번 공급망을 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HBM은 AI 가속기 성능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조금만 수율이 흔들려도, 조금만 납기가 밀려도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객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기술 전환에 따라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이 신뢰를 회복하면 시장 평가는 빠르게 달라. 늦었다는 평가가 다시 들어왔다는 평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던 평가가 장기 공급자로 다는 평가로 바뀌면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2026년 비메모리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혹시 비메모리 사업에서는 실적 하방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높은 목표가를 정당화하려면 메모리만 잘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에서 손실을 줄이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수율과 수익성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HBM4가 연결고리가 되자고 봅니다. HBM4 이후에는 베이스 다이와 로직 설계, 고객 맞춤형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역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메모리를 따로 노는 사업으로 두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지에서 연결할 수 있다면 비메모리 리스크도 점차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않습니다. 가격만 보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는 실적과 업황,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을 봅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자금을 다시 끌어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메모리 업황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 자체 실적 전망이 올라가야 합니다. 셋째, HBM4에서 신뢰 회복 가능성이 보여야 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하나씩 붙고 있습니다. D램과 가격 흐름은 강합니다.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수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과 실적 전망 개선도 나왔습니다. HBM4 추락 확대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은 팔고 있지만 이들이 계속 확인되면 외국인은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줄였던 것 아닌가.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급하게 던질 겁니다. 삼성전자는 폭락 이후 다시 시장 중심으로 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단순한 낙폭과 대반등이 아니라 목표가 상향, 실적 전망 개선, HBM4 반전, 장기 공급 계약 기대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단기 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삼성전자가 40만 전자 흐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35만 원대 안착을 시도한 뒤 마이크론 실적과 삼성전자 실적 기대가 맞물리면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끝의 신호라기보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자는 지금 공포보다 재평가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목표가 상향은 단순 목표가 상향도 외국인. 그럼 하이닉스 주가는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세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ADR 기대 프리미엄 구간입니다. 7월 10일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하이닉스는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 모두에게 다시 강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비교 재평가 구간입니다. 나스닥에서 마이크론과 더 직접적으로 비교되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는 한국 시장 안의 비싼 주식이 아니라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과 생산 능력 확대가 따라오는 구간입니다. HBM 공급 부족, 장기 공급 계약, 고마진 구조, 생산 능력 확대가 실제 숫자로 이어지면 하이닉스의 상단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닉스가 이 세 단계 흐름을 타고 다시 한번 강한 재평가를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은 안 됩니다.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HBM에서 선명한 프리미엄을 받았고 AI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고 자급 계약으로 이익 가치성이 높아지고 있고 나스닥 ADR을 통해 글로벌 접근성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단기 변동성만 보고 흔들릴 구간이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한국 시장 프리미엄에서 글로벌 AI 메모리 프리미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물론 대규모 자금 조달에 따른 희석 우려와 단기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이 끝의 신호라기보다 글로벌자로 넘어가기 전 매물 소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유자는 하이닉스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하이닉스가 올랐다는 말에 흔들리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왜 올랐는지를 봐야 합니다. HBM 공급 부족, AI 데이터 센터 수요, 장기 공급, 고정 가격 계약, ROE 재평가, ADR 스탁 상장. 이 재료들은 하루짜리가 아닙니다. 보유자는 하이닉스를 단순 급등주로 볼 게 아니라 이익 구조는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봐야 합니다. 저는 보유자라면 단기 흔들림에 겁먹고 던질 구간이 아니라 500만 닉스로 가는 큰 흐름을 보고 끌고 가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비중은 관리해야 합니다. 크게 오른 종목일수록 수익을 지키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 기회에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먹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반도체 고점이다. 삼성전자도 무너진다. 저는 지금 구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폭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산업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정도 더 자주 나올 수 있고 버블과 신중론도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촉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다음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어느 구간에 비중을 줄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AI 주도 장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몇 번 오지 않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흔들림도 크고 잘못된 종목 봤을 때의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뒀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는 종목은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조정도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바로 파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의 시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번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을 넘어섰고 주도주의 상승폭도 과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너무 올랐다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반대로 너무 무섭다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금융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최근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신흥 자산가, 이름 K 에밀리가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키우는 흐름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식과 ETF, 글로벌 자산, 성장업에 빠르게 올라탄 사람들이 새로운 부자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을 넘어섰고
주도주의 상승폭도 과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너무 올랐다고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반대로 너무 무섭다고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웨스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최근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신흥자산가, 이른바 K-에밀리가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키우는 흐름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식과 ETF, 글로벌 자산, 성장 산업에 빠르게 올라탄 사람들이 새로운 부자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수익을 실현했고, 동학개미 전략이 외국인 추종 전략을 앞섰고, 신흥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보다 주식과 ETF를 더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바로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에서 다시 포착될 겁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 흐름도 같이 지켜보시죠.